알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진행했던 것 중에 하나는 어떤 게 주된 내용이었나요? 결국엔 교점이라고 하는 애는 뭐와 같다? 실근과 같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뭘 하면? 연립을 하게 되면 아, 그래프에서 교점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랑 연립했을 때 실근이 생긴다는 거는 서로 같은 내용이다로 생각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예.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제 하게 될 내용은 이제 방정식과 관련돼서 내용이 다 끝났으면 저기 어디에 대한 내용이냐면 이제 56페이지 기준으로 5-3번 개념부터 한번 시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이? 최대 최소. 최대 최소야. 자, 2차 함수에서 최대 최소, 그러니까 이게 최대 최소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2차 함수에서의 어떠한 fx라고 하는 값이 있을 때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일 때 이 x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최대값이 나오냐 최소값이 나오냐, 즉 뭐예요? 식의 값들 중에서 최대가 되는 애 또는 최소가 되는 애를 구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함수의 성질상 이 식의 값들은 누가 받아가기고요? y가 받아가죠. 그죠? 그리고 이 식의 값 대신에 함수 값으로 이야기한다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한마디로 그 함수 값은 그리고 누구 거? y 겁니다. y 거.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앞으로 최대값, 최소값 구하라 라고 했을 때는 y값들 중에서 가장 큰 거, y값 중에서 제일 작은 거를 보라는 이야기고, 결론, y값이라고 하는 건 좌표 평면상에서 어디를 보는 거기 때문에 x값, y값, x값이라고 하는 거는 오른쪽 왼쪽을 결정해요. 그죠? 근데 y값이라고 하는 게 위아래를 결정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어떠한 식을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의 최대값이라고 하는 거는 y의 최대값, 즉 y가 제일 위에 있을 때를 기준으로 하는 값이 되겠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여러분들이 미적분 원 과정을 배우게 되실 때 혹은 그때까지 이제 뭘 배우게 되실까요? 최대값, 그러니까 최대값, 최소값 말고 나중에 극대값, 극소값 이런 것들도 다 배우게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함수, 그래프에서 말하는 값이라는 멘트가 들어가면 다 어디를 보면 되는구나. y에 대한 걸 보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제일 위에 있냐 아래에 있냐 이런 규칙만 보면 되겠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2차 함수는 어떠한 그래프의 모양을 띠고 있기 때문에 포물선의 모양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죠? 포물선의 모양을 띠고 있기 때문에 저 아래로 내려가는,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 혹은 위로 올라가는 위로 볼록한 그래프에서 제일
아래에 있는 값은 뭐가 될 것이고? 그지? 최소값이 될 것이고, 최소값이라고 하는 애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찾아야 되겠구나? 꼭지점 값을 찾아야 되겠구나 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그러면 최대값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어디에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가장 위에 있는 거. 그 마찬가지로 얘도 꼭지점에서 최대값을 갖는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따라서 꼭지점이라고 하는 거의 좌표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값이랑 최소값, 최대를 구하여 혹은 범위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들이 나오게 됐을 때는 반드시 어떻게 바꿔서 푼다? 얘는 무조건 표준형으로 바꾼다. 표준형이라고 하는 애는 누군데? y는 a 곱하기 x-p의 제곱 더하기 q 요런 모양으로 반드시 바꿔야만 한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값이 p, q라고 한다면 꼭지점의 좌표값이 p, q라고 한다면 어떤 식에서 a에서 a가 0보다 클 때는 아래로 블록하기 때문에 뭐가 존재할 것이고 최소값이 존재할 것이고 그 최소값이라고 하는 거 값 보자마자 누구 걸? y 걸 봐서 얘기하시면 돼요. 얼마? q. 그리고 최대값은 그러면 몰라요. 없어요. 그죠? 실수 전체 범위에서 계속 한도 끝도 없이 뻗어 나가는 상태라고 한다면 특정 값을 지목할 수 없기 때문에 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최대값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럼 거꾸로 a가 0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위로 블록 한 모양이 될 것이고 얘는 제일 꼭대기에 있는 그러니까 최소값은 우리는 이번에 모르죠. 최소값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최대값이 꼭지점의 좌표 중에서 누구? y좌표 라는 걸 확인해 주실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프에서 계속 보는 걸 연습하세요. 시각화해서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 볼게요. 지금 식의 값이라고 값 들어가는 건 다 y 거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럼 요거 한번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저기요. 저기 손님. 여기서 주무시면 입 돌아가요. 손님. 네,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저 카메라를 치지 않는 선에서 조심히 나가서 좀 찬바람이라도 잠깐 좀 쐬고 조금이라도 좀 저희 찬물이라 손이라도 좀 씻고 오시든가 제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다녀오세요. 아니, 가서 찬물을 마시든 찬 걸로 손을 씻든 얼굴을 씻든 어머나 치지 말라니까 그거를 밟고 앉았네. 환장하겠네. 이게 분명 안 보여. 예, 볼게요. 야, 칠 것 같아. 은호가 살짝만 앞으로 와줘.
이쪽으로 지나가시면 어떨까요? 괜찮으실까요?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제한된 범위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제한된 범위. 범위 내에서의 최대값과 최소값. 여러분들, 우리 반 애들한테, 그러니까 저는 현재쌤이 어디까지 수업을 하시는지 몰라서, 저는 어떻게 했었냐면은, 뒤에서 제가 잠깐 얘기하긴 했었죠. 사실은 최대 최소애를 3개를 구할 필요가 없다. 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까 합니다. 제한된 범위에서의 최대 최소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아래로 볼록한 어떠한 애가 있다고 칩시다. 얘는 무조건 어디서 본다고요? y는 a 곱하기 x-p의 제곱 플러스 q로 볼 겁니다. 그렇다면 요 축의 방정식은 x는 p라고 하는 값을 가지게 될 건데요. 만약에 x의 범위가 알파부터 베타까지 라고 나와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만약에 알파부터 베타까지 나와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어디서 최대를 갖고 어디서 최소를 가질까요? 제일 직관적으로 딱 한마디 해드릴게요. x축에서 제일 가까운 애가 최소, 멀수록 최대값입니다. 다시 뭐라고? 축에서, 나 잘못 말한 것 같은데, 축에 가까운 애가 최소예요. 축에 가장 가까운 x의 값이 x일 때 최소를 가지고요. 축에서 가장 멀리 있는 먼 x의 값이 최대가 돼요. 그래프 모양을 보면서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우리 축에 대하여 서로 좌우 대칭이라고 했기 때문에 축에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축에서부터 같은 거리만큼 이렇게 떨어져 있는 이 값들은 서로 함수값이 서로 어떨까? 대칭이라며. 서로 같은 값을 가지겠죠. 근데 얘가 조금 더 길어. 그럼 여기 얘가 더 올라가 있기 때문에 최대값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럼 올라가 있지 않은, 그럼 이 중에서 누가 제일 최소가 될까? 만약에 범위가 정말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딱 떠올려봐. x의 값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그쵸? 제일 아래에 있는 애가 꼭지점이죠. 제일 위에 있는 애가 누구야? 축에서부터 더 멀리 있는 거야. 그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고 생각해봐. 응. 아니, 끝과 끝으로 끝나지 말고. 자, 축이 여기 P라고 하면 축에서 더 가까운 요 놈이 바로 누가 되고? 최소값이 되고, 축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요 놈이 뭐가 된다? 최대가 된다. 라는 걸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위로 볼록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위로 볼록할 때도 똑같지 않겠어요? 똑같지 않을까? 자, 여기 어떠한, 얘 안 대칭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짠 라고 했을 때 이번에는 축에 가장 가까운 놈이 누가 된다고? 축에 가까울수록 가장 가까운 축에 가장 가까운 x의 값이 최대가 될 거고, 가장 먼 값인 x가 뭐가 된다고? 최소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제한된 범위 같은 경우에도 이미 누가 최대일지 누가 최소일지를 예상 가능하고 그 값으로 추려낼 수 있게 돼요. 여러분들이 처음 배우실 때 그 수학의 셈이나 라이트셈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수셈이나 라이트셈 기준으로는 범위 안에 축이 존재할 때에는 3개, 양쪽 끝값과 알파를 넣었을 때의 값,
베타를 넣었을 때의 값, 그리고 꼭지점의 y좌표 세 가지를 비교해서 제일 작은 애, 제일 큰 애를 잡고 최대 최소를 구한다 라고 얘기했었거든.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축에서부터 가장 가까운 값이 최소가 되고 축에서부터 가장 멀리 있는 애가 최대가 된다. 그게 축을 포함하는 범위라고 한다면 거리는 0일 때가 제일 가깝죠. 그러니까 축이 바로 최소값이 되는 거구나 라는 식으로 직관적으로 생각이 가능해진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납득이 가능할까? 그래서 지금 56페이지 아래에 있는 것처럼 5-4번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5-4번, 56페이지에 5-4번에 56페이지에 5-4번에 그 밑에 보시면 꼭지점의 x좌표인 p의 값에 따라 다음과 같다라고 나와 있어요. 가장 그 셋 중에 제일 큰 게 최대, 제일 작은 게 최소. 말 바꿔주세요. 뭐라고요? 축에 가장 가까운 값이 여기서는 지금 아니죠. 최소 최대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대신에 이게 필요하죠. A가 0보다 클 때는 이렇게 되고 A가 0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된다는 걸 네, 알고 하셔야겠죠. 야, 나 도저히 못 켜놓겠어요. 꺼놓겠습니다. 그러네. 저기 밖에 있다가 들어오니까 여기가 뭔가 다른 냄새가 나긴 하네. 자,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저기 어디야? 사실 저기 유형 6번 같은 경우야 뭐 금방 쉽지 않을까 쉽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꼭 여기 제일 중요한 거는 누구라고요? 범위가 실수 전체 범위일 때는 꼭지점이라고요. 꼭지점의 위치가 최대값, 최소값을 결정해요. 그렇다는 건 예를 들어 x가 3에서 최소값 4를 갖는다라는 말은 결국엔 이건 바꿔 말하면 무슨 표현이에요? 3,4. 뭐가? 꼭지점의 좌표가 3,4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얘가 말을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식으로 알려준다고요. 이 그래프는, 이 이차함수는 어디 x는 p에서 최소값 q를 갖는다. 그럼 여기 요것만 해도 세 가지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꼭지점의 좌표, 두 가지구나. 꼭지점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이구나? p 콤마 q구나. 거기 하나 더. 뭐가 있을까? 최소값을 가진다고 얘기했으니까 a 값은 0보다? 크겠죠. 최소값이 p, q라고 했으니까 얘는 그럼 뭐가 돼? 꼭지점의 좌표가 p, q가 되고 거기에 플러스로 a가 0보다 크겠구나 라는 말까지 하게 되는 거를 예상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봐봐. 30번 봐봐. 최대값은 2래요. 최고 차항의 개수는 0보다? 작겠구나. 그죠? 그럼 30번씩 한번 세워볼래요?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 자, 30번 문제 한번 봐봐. 제일 첫 번째 가 조건에서 뭘 만족한대요? 점 1,1을 지난대요. 나 조건에서 최대값이
최대값이 얼마래요? 2래요. 다 조건에서 f, x 플러스 7은 0에 실근의 두 실근의 합이 4래요. 얘는 뭘 말하는 걸까요? 뭘 말하는 걸까요? 뭐게? 뭘 것 같아? 뭘 것 같니? 감이 안 오니? 그려줄까? x 플러스 7은 0이라고 하는 두 근의 합이 4래. 무슨 말이 이게? 저 X 사이 거리 거리요? 합인데? 거리가 마이너스 뭐가 마이너스? 뭔 소리예요? 둘 다 양수? 건우야, 뭘 것 같아? 잘 모르겠어? 은호는? 그냥 얘기해봐요. 이게 뭐 모르면 모르겠다. 아니면 이런 거 아닌가요? 저런 거 아닌가요? 뭐 얘기하셔도 돼요. 뭘까요?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을 딱 알려주고 있어서 얘를 딱 보는 순간 나는 그냥 바바박 하고 끝낼 수 있거든요. 뭘까요? 유준아, 뭘 것 같아? 모르겠어? 써니는요? 제가 힌트를 줬잖아요. 두 실근의 합이 4라고 하는 건 이 그래프와 x축 사이의 교점의 좌표값의 합이 4라는 얘기거든요. 그거 하는 거 아니야? 뭐가? 가운데 그 가운데 죽이 뭔데? 그건 차잖아. 내가 뭘까요? 뭘 것 같아요? 세인이는요? 빨리 얘기하길 바라면서 멍하니 있는 사람들 같아서 일단 한번 좀 이렇게 다 물어보는 중이에요. 혹시나 해서 지금 우리 11명한테. 은하는 뭘까요? 지금 한 가지 얘기 드리자면 우진이가 제일 유사하게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마무리를 못 지어서 그래요. 뭘까요? 얘가 지금 손짓발짓해서 알려줬잖아요. 저기 그 위로 쭉. 그게 그게 뭔데? X축이 X 방정식이 나오네. X방정식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주기방정식이 맞아요. 왜 이지? 추계방정식입니다. 왜요? 두 근까지의 거리가 서로 같기 때문에 알파와 베타가 돼서 그 알파와 베타를 2로 나눠주면 얘가 바로 축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나랑 수업 때 했었다 이 짜샤 그렇기 때문에 누가 x는 2라고 하는 애가 축이 되고요. 맥스 값이 2, 최대값이 2라고 했으니까 y는 a 곱하기 x-2의 제곱 플러스 2라고 식이 나온 상태에서 뭐만 대입하면 끝나는? 1,1을 대입하면 끝나는 1,1이니까 a 값은 얼마? 마이너스 1이네요. 끝. 가 될 테고 두 실근의 곱을 구하라. 그러니까 전개하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2는 0, 마이너스 2라는 식이 나오게 되면서 두 실근의 곱은 얼마? 이 식이 fx예요. 요 식이 fx잖아. 요 식이 fx라고.
이 식이 fx잖아. 두 실근의 곱이 얼마냐고? 2요. 2라고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두 실근의 합이라고 하는 거는 뭘 나타낸다고 앞으로? 그 둘이 한 거. 축을 구할 수 있는 큰 힌트가 된다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그죠? 아, 요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야 이거? 얘 왜 갑자기? 아, 예. 다음 제한된 범위에서의 최대 최소. 그러면은 나는 요걸 어떻게 풀겠다는 거야? 저기 뭐야? 31번. 31번 한번 보죠. 야, 얘들아. 지금 손 안 움직이고 끝까지 고개 끄덕끄덕 하신 분들 다음 시간에 물어본다 이거. 대답 못하면은 가만 안 냅둔다. 복습 꼭 해라. 다 했어. 우리나라는 라이트스 하고 있는데 지금 집에 가면 가야 돼요? 가서 영어 PPT 완료고 영어는 가야 되겠네. 특강 숙제는. 약간 숙제를 하고 하는 아니야.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본 거야. 어. 영어학원 갔다 와서 약간 숙제를 미루지 마. 다음 날로 미루지 말고요. 그럼 오늘 그냥 나한테 그냥 찍어서 보내세요. 그냥 다 한 다음에 그냥 이렇게 뭐 영상이든 사진이든 이만큼 풀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내주세요. 다른 애들이 다들 죽어가니까 나도 더 죽어가는 목소리로. 제가 그때 처음에 얘기하지 않았나요? 내가 내 원래 톤으로 얘기하는 순간 5분 안에 한 3명 이상 재울 자신 있다고? 얘기 안 했었냐? 그러니까 원래대로 따지면은 지금 더 톤을 높여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이미 이렇게 톤을 시작을 해버려서 일단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소리. 자, 일단은 한번 31번씩 한번 확인해 보죠. 31번에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고 되어 있는데요. fx라고 하는 식 자체가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k-1에서의 최대값이 5래요. 이때 뭘 구하래? 최소값은 얼마냐? 라고 물어봤어요. 자, 일단 제일 먼저 빠르게 표준형으로 바꿔줍니다.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표준형으로 바꾸실 줄 모르시는 분, 완전 제곱식 만들 줄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있더라고요. 놀랍게도 완전 제곱식으로 못 만드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최악이지만, 최악은 아닌데요. 안 외우는 게 최악이고 못 푸는 게 최악이라면 풀 수는 있는 착을 그나마 권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추계 방정식을 알려줘요. 추계 방정식이 뭐게? 축이 뭐야? x는 1이죠? 1을 대입해. 마이너스 1 플러스 K. 그럼 1 플러스 k야? 네. 오케이, 그럼 마이너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k 플러스 1이야. 이것도 되기는 되는데 권장하지 않아요. 왜냐면 나는 이게 적응이 돼 있어서 x-1의 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플러스 2니까 더하기 k 플러스 1 이렇게 즉석으로 계산을 하는 편이거든요. 1 플러스 K가 아닌데 1을 대입해서 선택적으로 귀를 열었다 닫았다 하지 말고 좀 귀를 항상 열어놓으면 어떨까요?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이게 축이 얼마야? 그거 대입하면 뭐 나와? 그러면 이걸 이런 식이 나오겠지까지 했었거든? 근데 여기서 근데 1 플러스 K는 뭔가요? 라는 말이 들어오면 얘는 내 수업을 선택적으로 골라서 듣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 1을 집어넣으면 나오는 값이 K 더하기 1이야. 그럼 얘가 뭔데? Y좌표야. 그래서 X-1을 이렇게 식을 세울 수도 있는데 권장하지 않는다고. 왜? 속도가 안 빨라져요. 반드시 넣어서 정리를 하고 계산을 해야 되는 과정을 번거롭게 거쳐야 되기 때문에 진짜 정말 완전 제곱식 만들 줄 모르는 그 비속어를 잠깐 그 애들한테 애들한테 그 점수 내신 등급 조금이라도 더 받게 하려고 알려주는 공식 중에 하나예요. 3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좋은 식이야. 좋은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물어본 겁니다. 여기는 없죠? 그쵸? 그 나름 특목인데. 그죠? 나름 특목인데 설마 있겠어. 그래서 이렇게씩 바꿨고요. 자, 범위가 어디예요? x 값이 얼마예요? x가 1이에요. 자, 저는 이 1을요,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어디? 요쯤에 1이 있어요. 그러면 최대값이 어디서 생기겠구나? 1에서 생기겠구나. 그럼 얘가 k가 얼마? 4 나오겠구나. 그럼 최소값은 어디서? 축에서 더 멀리 있는 마이너스 1에서 최소값을 가지겠구나.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 더하기 5. 답은 마이너스 3. 이렇게 구할 수 있겠다고. 근데 만약에 이거를 앞에서 개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똑같이 설명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1을 구하고 1이 범위 안에 있으니까 자 얘들아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니? 아 K 마이너스 3이요. 아니 마이너스 3이 아니죠. 마이너스 얼마죠? 마이너스 7인가요? 예, K 마이너스 7이요. 1 집어넣으면 얼마고? K 더하기 1이요. 2 집어넣으면 얼마가 될까? K 마이너스 1이에요. 아, 그러니까 누가 제일 클까? 얘요. 얘가 얼만데? 5라며. 아, 그러니까 얘가 얼마가 되겠구나. 4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되겠구나. 라고 구하는 게 정석이죠? 이게 정석이에요. 세 개를 굳이 다 구해서 하나 최소 이걸 찾아주는 게 정석이라고 한다면 굳이 그렇게 안 할 거라고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때도 다 위에 있는 방법으로 최대값 얼마고 최소값이 얼마다 그냥 바로바로 찍을 겁니다. 요거 세 개 다 구하고 뭐 두 개 구해서 누가 최대 누가 최소 이딴 걸로 안 할 거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36번 봐봐봐. 36번에서는 이런 문제가 생겨.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뭘 몰라? 뭘 몰라? 어떤 걸 모르는 경우야? 입력이 안 되나? 지금 어떤 값을 모르는 상태니? 아니? x제곱의 개수 1이잖아. 범위 나와 있잖아. 4 이상이라고. x의 개수는 어디다 쓰는데? 꼭지점 좌표는 궁금하지 않아. 최대 최소를 구할 때는 지금 꼭지점 좌표를 구하는 것보다는 주로 어디에 포커스가 잡혀 있는데? 예. 예. 우리는 지금 최대 최소를 구할 때는 꼭지점보다는 이게 물론 꼭지점의 값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가진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아까 얘기했던 요거대로 생각해봐. 축에서 제일 가까운 애. 축에서 제일 가까운 애인 것뿐이야. 축을 기준으로 잡는다고 최대 최소는. 뭐라고? 축이 기준이 된다고 최대 최소는. 자, 근데 지금 얘는 뭐가 없어? 축이 없어. 축이 숫자가 심지어 미지수야. 최소값이
마이너스 24래. 이때 K 값을 구하래. 어떻게 해야 돼? 아우야. 그래. 완전 제곱식부터 먼저 바꿔봐. 그러면 마이너스 제곱 마이너스 K 제곱.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은? 아야. 얼마? A 제곱 맞죠? A 제곱이 얼마 24? 얼마 24? 플러스 24. 확실해요? 최소값이 마이너스 24. 그러니까 확실해요? K 맞죠? 그러니까 확실해요? 왜 그렇게 판단하세요? 꼭지점이 꼭지점이라고 하는 요 축이 4보다 큰지 작은지 어떻게 알아? 근데 왜 4보다 큰 저 범위 안에 축이 포함될 거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마이너스 K제곱은 마이너스 24라고 식을 세워서 K는 뿔마, 심지어 뿔마? 왜 그따구로 풀까요? 잘못된 행동이죠. 그렇게 그따구라고 얘기해서 죄송해요. 그런 행동은 네, 굉장히 조심해야 될 행동입니다. 지금 내가 방금 전에 얘기한 거에 힌트가 있어요. K의 값이 뭐보다? 4보다 큰지 작은지 모른다고. 그럼 뭐 해야 돼? 클 때 작을 때로 나눠서 풀면 돼. K가 4보다 클 때, K가 4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풀어봐. 지금 4보다 오른쪽에 있는 값이 X의 범위가 되거든요? 그때 4보다 큰 경우에는 그래프가 어떻게 돼야 할까? 이런 형태가 나오지 않을까? 그치? 얘가 4가 되고 여기가 4가 되고 요 꼭 축의 방정식이 K가 될 테니까 K가 4보다 크다면 이런 모양이 될 거야? 그럼 어디서 최소값을 가질까? K에서 최소값을 가지겠지? 이때는 마이너스 K 제곱이 마이너스 24가 되겠구나. 따라서 K라고 하는 값은 뿔마 2루트 6이라서 답은 얼마? 2루트 6 되겠구나. 범위가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죠. 예. 그렇다면 이번에는 K가 4보다 작다라고 하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K보다 4가 더 큰 거야. 그러면 그치. 이렇게 한쪽만 쭉 갈 거고 K가 어디 있어? K는 여기 어디쯤 있을 거야. 그때 여기가 4라고 한다면 어디서 최소값을 가질까? 4에서 최소값을 가지겠죠. 얘가. 자, 그렇다면 대입해봐. 얼마라고? 4, 4, 16. F4가 마이너스 24를 만족해야 되는 상황인 거야, 지금은. 대입해봐. 얼마야? 16 마이너스 8K가 마이너스 24야. K는 5라고 나오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답은 2루트 6만 돼요. 선생님, 여기서 이미 답 나왔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도 답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 개가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 나눠서 해야 된다고. 다시 뭐라고요? 축의 값을 주어지지 않는 축이 움직이는 변동축이라고 한다면 뭘 하라고요? 범위를 나눠서 푸시면 된다고요. 예,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제한된 범위의 최대 최소. 야, 요거 축에서부터 제일 가까운 거, 축에서부터 제일 멀리 있는 걸로 이제부터 확인할 거다까지 했어요. 다음. 그러면
치환을 이용한 최대 최소를 구할 때 우리 지금 공통 부분이 있는 함수의 최대 최소라고 나왔는데 그냥 치환을 했을 때 치환을 이용한 최대 최소를 구할 때 내가 그때 수업 때 뭐라고 했을까? 그러니까 니네들 개념 공부 안 하는 거야. 니네들 개념 공부 안 하고서 어렵다 하는 거야. 화가 나, 진짜. 뭐라고 했었냐면, 문자가 사라질 땐 반드시 새로운 범위를 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문자에 대한. 예. 저기, 인터넷 강사 중에서 되게 시끄럽게 수업하시는 선생님 한 분 계시는데요. 정순재 강사님 말고. 말고. 그분도 시끄러운 건 맞는데, 말고. 그 되게 시끄럽게 수업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분이 이제 맨날, 되게, 유치뽕짝하게 기억하기 쉽게 설명을 하시는 편이에요. 그 유치뽕짝하게 기억하기 쉽게 설명하는 표현을 빌리자면,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면, 뭐야? 문자는 죽어서 범위를 남긴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문자가 사라지면 반드시 새로운 범위가 구해질 수도 있다고요. 예? 예? 뭐라고요? 뭐라고요? 네, 뭐라고 할게요. 힌트. 빨리, 뭐라고요? 읽으면 돼, 그냥. 뭐라고? 맞아요. 그러니까, 문자가 죽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어? 치환을 하거나, 대입을 하거나. 그럼 치환을 하거나 대입을 하는 것처럼 문자가 뒤지면 뭘 하시면 된다고요? 범위를 반드시 구하시라고요. 다시, 호랑이. 사람은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예. 다시 뭐라고요? 문자는 죽어서 뭘 남긴다고요? 범위를 남긴다고요. 호랑이 죽어서 가지고. 16세기인가 15세기까지는 최고의 책 커버였다고 하죠. 소가죽보다도 더 고급 재료로 취급을 받았대요. 사람이요? 아니, 사람 가죽이요. 호랑이 가죽이요? 네. 유럽에서. 그래서 그게 나중에 이제 금단에 그걸로 지정이 되고, 나중에는 그 사람 가죽으로 만든 책들을 악마가 만든 책이다,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불태우고 뭐하고 했다는데, 아직도 불타지 않고 남아있는 몇 가지 책들이, 역사적인 의미를 띤 책들이 몇 개 있대요. 네. 우리나라는 진짜로, 세계에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안전한 나라일수록 욕이 발달한다. 이거 진짜 과학적인 결과예요. 안전한 나라일수록, 그러니까 내 목숨을 잃을 가능성이 적은 나라일수록 욕이 발달한다고. 일본 위험한 거예요. 일본이요. 실제로 에도에서 서양식 문물을 흡수하기 전까지요. 사무라이라고 하는 직장이 지금으로 따지면 용역 깡패예요. 무사계급이라고 하는 무사가 영어로, 그러니까 일어로 사무라이라고 하는데요. 무사 집단이라고 하는 게 지금 현대식에서의 역할로 따지면 용역 깡패예요. 돈 받고 일해주는 사람. 돈 받고 사람 죽이는 직업. 실제로. 걔네는 귀족이 아니에요. 그냥 칼 잘 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지들이 그 애니메이션에서 되게 그럴싸하게 만들고, 저기 일본에서 이제 서양으로 넘어간 그 판타지 중에 생긴 것 중에 하나가 동양식 판타지라고 얘기하는 게, 그때는 일본 문물만 넘어갔어서 18세기 이 정도까지는 동양 하면 일본밖에 못 떠올렸대요. 음, 주류층. 근데 그 고려가 먼저 거기서 다 이렇게 해놓고 뭐하고 했지만, 실제로 그런 문화라는 거를 이제 확 하고 퍼져서 외교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던 시절쯤에는 이제 일본이 그걸 점령하면서, 그래서 사무라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로망이 생겨서 그거에 대한 거를 서양에서 뻥튀기를 해놓은 거래요. 실제로 사무라이 직업은 그냥 진짜 정말 그 사람 죽이는 용역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임진왜란 당시에도 뭘 제일 최우선적으로 사무라이가 챙겼는지 아세요? 귀요. 왜 귀였을까? 사람이 죽인 걸 목을 다 따서 들고 다니면 너무 무거우니까 내가 죽인 사람 숫자를 세서 얘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귀를 모두 다 세서 나 100명 죽였다? 나 50명 죽였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 귀를 다 땄대요. 그리고 실제로 일본에서도 그 통일이 되기 직전까지 지들끼리 뚝딱뚝딱 하고 싸울 때도, 예, 뭐지? 한번 이렇게 딱 승패가 갈리고 나면, 그러면은 이제 그 승리한 쪽에서 가서 그 귀를 다 이렇게 수거를 해요. 그리고 그게 되고 나면은 또 이제 진 팀 쪽에서 와가지고 또 귀를 수거해요. 그렇기 때문에 할복이라고 하는 제도 시스템 자체, 이름도 기억 안 난다. 할복이잖아요. 그 할복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면요, 내가 명예롭지 못하게 죽으면 받을 돈을 못 받아. 어, 예를 들어 나의 고용주의 명예를 어지럽혔어. 그럼 더럽혔어. 그러면 너 돈 없어? 그러면은 나를 바라보고 있는 저기 가족들은 다 굶어 죽어야 되는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 제발 내 목숨 하나로 봐주시고 돈을 주세요. 예요. 명예로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살기 위한 거예요. 그냥 애들을 살리기 위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할복이라고 하는 게 진짜 정말 말도 안 되는 게 그거였죠. 할복에서 규징, 니네들 되게 그러니까 이건 거 알아보고 되게 역사적으로 재밌는 게 많은데, 할복의 정식 규칙은 그거래요. 이렇게 무릎을 꿇고 걔한테 가서 저 앞에서 나는 뭐뭐뭐뭐를 하고 이렇게 죄를 고하고 그거에 대해서 사죄를 한 다음에 그 주인이 보는 앞에서 배를 니은 자로 그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돌려서 쭉까지 하고 나면 수고했다. 그래, 너의 명예는 지켜졌다. 돈 줄게. 라고 하고 뒤에서 톡 쳐주는 겁니다. 가 정식 할복이래요. 근데 되겠어요? 하고 있으면 이렇게 쳐주겠죠? 뭐 조금 가겠죠? 막 이러고 있으면 이게 뒤에서 쳐주겠죠? 말이 돼? 근데 그 사무라이가 제가 왜 용역 깡패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일본은요, 재련 기술이 되게 발달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도공들이 가고, 우리나라에서 대장장이들이 넘어가서 거기에 기술을 발전시킨 거예요. 참 안타깝게도 조선시대 때는 도공이나 아니면 대장장이들이 천대받던 나라여서, 우리나라가. 그래서 오히려 임진왜란 때 잡아갔을 때, 거기에선 되게 엄청 거의 귀족급 대우를 해줘서, 나중에, 잡아갔던 포로들 돌려주세요라고 할 때 자발적으로 안 돌아왔대요. 왜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왜 굳이 가갖고 천대받으면서 살아야 돼? 나 안 갈래요. 라고 해서 거의 한 80% 정도가 남았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렇게 가지 말라고 잡은 게 아니라 가도 돼 라고 했을 때 나 안 갈래요. 이렇게 해서 안 간 경우래요. 그래서 그쪽에 있는 백자 뭐 이런 도자기들도 확 발달이 됐고, 그다음에 대장장이 기술도 늘었다고 하죠. 그럼 대장장이 기술이 늘기 전까지는 잡철, 거기에는 굉장히 철이 질이 나쁜 애였는데, 그럼 그거를 판단하는 기준은 그럼 내가 좋은 칼을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안 부러져야 되잖아. 그럼 제일 좋은 칼은 뭘까? 남이 쓰던 칼. 남이 쓰던 칼. 왜? 남이 썼는데도 안 부러진 거잖아.
남이 쓰던 칼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오래 있는 칼이 좋은 거고, 아니면 보통 그 칼을 한 4-5개씩 들고 다녔대요. 가다가 똑 부러져. 아씨, 또야? 똑 부러져. 그럼 나중에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뭔 짓을 했는지 아세요, 사무라이들이?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4글자로 무슨 가 있는데, 대장장이한테 칼을 받으면요. 대장장이는 칼을 만들어주는 사람이니까 테스트를 할 수가 없잖아요. 실제로 칼을 갖고 칼을 받아서 집에 이렇게 돌아가는 길에 보이면 죽여요. 칼 성능 테스트. 전통이었어요. 그게 제일 그거, 법적으로 뭐, 네. 그래서 나중에 그게 17세기, 18세기 넘어오면서 그걸 법적으로 금지한다라고 공지를 했음에도 아름아름 했대요. 사무라이라는 게 아예 없어지기 그러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굉장히 야만적인 나라예요. 지들이 겁나 막 엄청 점잖은 척하고 있는데 걔네는 왜 점잖을 수밖에 없었을까? 아니면 너무 한 만약에 내가 남을 무시한다고 이렇게 쫙 하고 뱉었는데 이런 스벌 하면은 이게 똥강? 서양도 욕이 그렇게까지 심하지 않아요. 왜? 결투가 되게 자연스러운 나라였잖아요. 명예를 더 중요시하고. 뭐 마음에 안 들어? 장갑 투척. 네가 감히 나를 장갑 투척. 그냥 이렇게 슥슥슥 철썩. 그럼 뭐 해야 돼? 그럼 가서 이렇게 칼싸움 아니면 나중에는 총싸움 이런 거 다 하잖아요. 응. 그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뭐예요? 제가 다 모욕했어요. 그래? 곤장 통.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고려시대 조선시대 때부터 역대로 이제 욕이 발달한 나라가 됐죠. 진짜 정말 여기 단전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갖은 욕의 향연을 들을 수 있는 나라. 근데 그거에 비해서 특히나 일본은 왜? 야, 제일 심한 욕이 바보야. 그 다음에 걔네들은 욕하는 게 그거야. 닥쳐! 시끄러! 이 욕이라고. 그만해! 욕이라니까? 그써! 이씨! 젠장! 이런 정도예요. 권호하라고 그러면 젠장할! 빠가야로! 바보야! 이게 제일 심한 욕이라니까요, 걔네들한테? 야, 미국도 얼마나 욕이 아름다운데. 왜 외국 가서 한번 봐봐. 결국에는 그 motherfucker 야 해봤자 뭐야, 그게. 그 다음에 god damn! 이게 심한 욕이라니까? god damn이 젠장이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뜻은 신의 저주를 받아라! 얼마나 건전합니까?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기록에 그거였어요. 뭐 머리를 뽑아서 뭐 엉덩이에 뭐 똥꼬에 박아놓고 뭘 어쩌고 저쩌고 막 이게 막 이런 뭐 육실을 모시기 블라블라블라. 짱이었어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게 조선시대 때부터 안전한 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치안은 조선시대 때도 좋았던 나라예요. 자, 계속 갑시다. 자, 뭐라고요? 여기서 어디까지 가다가 여기까지 온 거야. 자, 문자는 죽어서 뭘 남긴다고요? 범위를 남긴다고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 치환을 합니다. 자, 37번 같은 경우에는 자, 0부터 x가 3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의 제곱 곱하기 6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1 빼기 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쟤를 되게 뭐 하고 싶어진다. 치환하고 싶어진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애를 치환하려고 하니까 얘는 뭐 해야 돼? 얘는 뭐 하고? 치환할 거야. 즉 뭐라고? x가 숨질 준비를 합니다. 그럼 뭐 해야 돼? 유언을 남겨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자, 바꿔봐. 그럼 x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3이 되면서 x의 범위가 0부터 3이라고. 자, 이제 새로운 t에게 물려준다. 나의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라고. 이 집어넣으면 얼마? 마이너스 3부터 2. 자, 2 여기 있다. 2 여기 있어요. 뭘 집어넣는 게 최대? 시작하는 까지가 될 거고. 자, 이제 t. 자, 이제 유언을 받들어서 이제 t가 이제 y는 y랑
식을 만드시면 되는 식이죠. 되는 거죠. t의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라고요? 마이너스 3부터 1까지라고요. 그래서 식 바꿔주시면 t-3의 제곱 마이너스 12가 되면서 결론. 최대값이 얼마고 최소값이 얼마입니까? 자, 범위 안에 애가 있어 없어? 있어요. 나 지금 뭔가 계산 맞아요. 없어요. 범위 안에 축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얼마? 36에 24. 1 집어넣으면 얼마? 8. 마이너스 8. 그래서 둘 더하면 얼마? 라고 계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됐죠? 예,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최대 최소. 그럼 결국엔 어떠한 2차식에 대한 최소값, 최대값을 물어봤으면 뭐 하면 된다고요? 2차식이 보이면 완전 제곱식 형태로 바꿔주면 돼요. 2차식이 보이면 2차식은 뭔가의 제곱 플러스 k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죠? 그랬을 때 저 어떠한 완전 제곱식을 제외한 나머지 값이 최대값 혹은 최소값이 된다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저기 유형 10번이요. 유형 10번에서 46번이랑 49번 한번 보여드릴게요. 46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일단 x-y-2는 0이에요. 를 만족시키는 xy에 대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플러스 8y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뭐 할래? 네. 누구를? Y를 y를 얼마로? 마이너스 X 플러스 X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대입하기 전에 한 번만 꼭 반드시 체크하세요. 범위 있어 없어? 새로 생겨 안 생겨? 그럼 안심하고 대입하자. x제곱 더하기 x-2의 제곱 더하기 8 곱하기 x-2니까 정리하면 2x제곱 마사 플러스 4x 플러스 4 마이너스 12 계산은 내가 할게. 자, 그래서 2 곱하기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4 솥값이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14 끝. 49번이요? x 플러스 y의 제곱이 1일 때를 만족시키는 실수 xy에 대하여 만족시키는 실수 xy에 대하여 x제곱 더하기 4y제곱 마이너스 2x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라고 하거든요. 자, 뭐 하고 싶어? 대입하고 싶어. 누구를? y제곱을 얼마로? 1-x로. 그럼 물어봅시다. 범위 있어 없어? 진짜? 범위가 없다고? 지금 아니 여기 파란색 저 아래다가 위에다 대입하기 전에 봐야 돼. 대입하고 나서 범위가 생기고 말고 알 바 아니야. 여기서 범위를 내가 지금 문자가 죽기 직전이라니까? 숨 넘어가고 나서 범위를 구하는 게 아니라고. 죽기 전에 범위를 구하라고. 범위 나와 안 나와? 범위 있어. 누구게? x는 1보다 작다. 맞아요. 실수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거든요. 제곱을 하면. 반드시. 따라서 x의 범위는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애가 어떤 애가 생겨요?
어떤 범위가 생겼다고. 그리고 대입합니다. 자, 이제 안심하고 대입하십시오. x제곱 더하기 4의 1-x 마이너스 2x예요. 정리.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4가 되고 범위가 x는 1보다 작거나 같은 상태입니다. 한 번 더 정리. x-3의 제곱 마이너스 5라는 값이 나오고요. 최 오. 솥값이 얼마예요? 여기 아, 일. 아, 아, 뭐라고? 이 저거만. 나예요?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됩니다. 얘가 3이에요. 범위는 여기가 범위입니다. 그러니까 1을 넣어서 나오는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 나와야 합니다. 어떤 범위가 생긴다고요? 문자가 숨지기 직전에 유언을 남긴다고요. 다음 나의 유지를 이을 놈은 t고 y제곱이고 얘는 y가 죽으면서 x에 대해서 그죠? 이렇게 남긴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숙제는 65초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촬영 정리하도록 할게요. 뭐야?